자, 그렇다면 오후장에 이 종목 들고 갈지 말아야 할지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제목을 아프지만 이렇게 달았습니다. 바닥에 더 있을까? 지금 코스피가 2600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2666선 기록했다가 장중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연동해서 3.6% 하락한 850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3천억 원을 팔고 기관은 1조 7천억 원을 사는데 이 가운데서 연기금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패시브 자금이다라고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부분에 김남기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시장에 적지 않은 구원 투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실전 매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오늘 DN더블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야, 사실 대표님도 극한 직업이에요. 네. 오늘 같은 날 나오시는 건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사실 내가 남 챙길 때가 아닌데 내 계좌도 녹아내리는데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 지금 굉장히 힘든 이제 구간입니다. 사실 이런 구간을 거의 10년 동안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뭐 반등은 조금씩 오면서 떨어지기 마련인데. 네, 아니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어떤 그 계획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불리한 그런 계획. 크게 보면은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1월 말에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설 연휴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이슈 자체가 이제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할 거라는 사실은 다들 예측을 하셨을 거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설 연휴는 원래 시장이 별로 한 주 정도는 안 좋으니까 안 좋을 거다라고 이 부분까지 예상을 했는데, 근데 도중에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 뭐 그런 이제 많은 그 받은 글이라고 해서 짤들이 아니고 어떤 내용들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뭐 1월 달 있었던 이런 사건들, 갑자기 뭐 오스템 임플란트에 뭐 횡령 사건이 일어나고 또 에코프로빔의 뭐 화재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내 주식 내부자 거래, 여러 가지 어떤 뭐 건설 산업, 그 HDC 현대산업개발의 붕괴 등 이런 악재가 거의 뭐 끊이지 않고 터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 수급적으로 완전히 불리해진 모습에다가 외국인들도 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공매도를 제한을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완전히 이 1월 달부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하방 공매도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사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약 2620선 정도가 아주 강력한 이제 지지선인데 현재 그 구간대에 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원래 1차 지지선은 2790포인트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 2차 지지선이 2600 거의 20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 부분이 아주 강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까지 밀려서 아직도 그 풋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예를 들면 외국인들 선물 매도와 풋을 계속 가지고 이제 지수를 밀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담보 비율을 이기지 못한 개인분들이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계속 이제 그 가격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풋 매도를 실현을 하게 되면서 지수가 급반등이 오는 이런 보통의 패턴이 대다수인데, 현재까지도 일단은 조금씩 2600선에서 풋을 조금씩 실현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풋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제 기준에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수익 실현밖에 안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조금 더 하방으로 밀고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일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같은 선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크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우선은 신용에 대한 물량만 좀 덜 쓰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주식은 견디면 오르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들이 실현할 만큼 실현하게 놔두고 조금 더 좀 기다린 이제 거의 바닥권은 다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시면서 향후에 이 정도 밀고 내려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시장은 또 외국인 포지션에서 생각한다면 또 콜로 상당히 또 가파르게 땡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 견뎌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완전히 하방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포지션을 바꿔야겠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한국 증시는 거의 뭐 다른 증시에 비해서 거의 뭐 금융위기급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생각보다 과대 낙폭이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제 근데 원래는 이제 골이 깊은 이상은 다시 산도 좀 높은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풋 포지션이 정리된 이후라면 좀 단기 반등세는 세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020년에서 2021년에 주식 좋을 때 많이 벌어놓으셨던 것을 이번 장에서 좀 소위 까먹는 게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기아가 정말 이 정도면 엄청 강한 건데요. 네, 맞습니다. 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가속도가 붙을지 송정은 대표님은 어떤 의견일까요? 주가가 추가 상승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주가 흐름들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가 리포트 분석을 해보면 네. 매출은 최대 규모가 나왔고 그렇지만은 그 향후에 약간의 어떤 불안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일단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현재 그 기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 반도체 그 공급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아직 공급망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사실 판매량 자체는 좀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고급 차량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환율적인 효과 때문에 일단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지. 근데 아직도 그 반도체 공급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 요소로 꼽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드린 것은 현재의 어떤 구간에서 일단 낙폭이 상당히 세게 내려온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그 최대 매출 효과와 함께 한두 분기 정도는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들어서 우선은 정리를 하면 저평가에 대한 매력 때문에 우선은 좀 매수 의견을 드렸다라고 저는 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말 아픈 주식 셀트리온입니다. 신저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악재가 좀 겹치는 게 회계감사 이슈뿐만 맞습니다. 아니라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 레키로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다고요. 이 어떨까요? 주가의 영향을 우리 송동현 대표께서는 OX로 또 여쭤봤습니다. 더 떨어집니까? 우선은 그 더 떨어지는 것은 알 수 없지만은 네네. 일단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매수를 의견을 드리기에는 다소 좀 계속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너무 안 좋고 일단 셀트리온도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지수의 흐름에 좀 동반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우선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미크론이 현재 우세종이 되면서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아주 강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3,000명 이상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이제 레키노라주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는 별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약품에 대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긴급 승인을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취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셀트리온에서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향후에 현재 약물 평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물 평가의 어떤 그 긍정적인 내용에 따라서 유럽의 FDA도 이제 향후에는 이제 그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은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국립보건연구소와 현재 그 레키노라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현재 실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칵테일 흡입제도 현재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네. 뭐 CT-P63도 현재 이제 임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조금 더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지만은 우선은 그 기간은 사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소 불확실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매수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만 안 쓴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 좀 기다리겠는데. 네. 예.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도 많으셔서 자, 악재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가 베인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는데 이게 왜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한번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클래시스는 그 대표적으로 뭐죠? 얼굴 관리하는 그 기계를 갖고 있는 회사죠. 슈링크죠. 네. 슈링크. 아, 그렇죠. 그래, 슈링크. 네. 얼굴 바짝 올라가는 거죠. 대표님처럼 바짝 올라가는 얼굴. 아니, 우리 네, 앵커님처럼 저는 안 해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주가가 이제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보유자들은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의견? 뭐예요? 그 보유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매수는 아니다라는 매수는 아니다. 예, 의견입니다. 그래도 낙폭을 네. 많이 줄여낸 게 그나마 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단은 일단 시장이 안 좋은 영향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조금 그 창업주가 이 회사를 잘 오랫동안 경영을 해야만 그 경영에 대한 안정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인 컴퍼니로 이제 체제 주주가 바뀌었다는 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모펀드가 체제 주주가 됐다는 것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또 그 기업 가치를 높여서 또 다른 그 펀드나 다른 쪽에게 또 넘길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희망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렇지만은 어떤 경영에 대한 세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또 사모펀드가 시대주가 됐을 시는 그런 부분은 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고객에 대한 어떤 헌신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에는 창업주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경영이 잘 유지가 되는 편인데 또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가 되게 되면은 사실 가격에 대한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리스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경영에 대해서.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불안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은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세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클래시스 같은 이런 섹터는 위드 코로나 주로 묶여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마스크를 벗어야 뭐 슈링크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현재는 그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더 강력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겠죠. 그런 부분도 클래시스 주가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네. 좀 더 악영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사모펀드에게 특별히 넘긴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그건 저희가 뭐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주식 가격을 높이고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이게 왜냐하면 또 지금 클래시스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밑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만 매수의 의견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아, 그래요.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가진단 키트가 지금 없어서 못 산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대표 종목으로 바이오 스마트를 꼽았는데, 야, 이게 사실은 없어서 못 팔면 다 자연스럽게 우리 투자자분들은 관련 주식 사야겠다는 아이디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네네. 펀드 매니저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떨까요? 주가가 터진다,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진다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제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0명 이상으로 아주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에 대한 지침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은 사실 PCR 검사로만 코로나 확진자를 판단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PCR 검사가 그 공급이 부족한 것이죠.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방침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자가진단 키트, 신속 항원 키트를 통해서 먼저 밀접 접촉자만 PCR 검사를 하고 밀접 접촉자만 우선은 PCR 검사를 하고 동선이 겹친다거나 이런 조금 밀접 접촉자와는 거리가 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신속 항원 진단 키트로 검사를 먼저 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이제 PCR 검사로 넘어가자. 이런 지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맞아요. 신속
항원 검사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면서 지금 품절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속 그 항원 진단 키트를 만드는 예를 들면 휴마시스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바이오스마트의 자회사죠. 바로 AMS 바이오가 바로 이 자가 진단 키트를 만드는 이제 상황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도 있죠. 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개의 기업이 자가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 상황에 비해서 이 세 기업의 주가 흐름은 좀 유사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오늘 다시 네.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현재 16.5%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직도 저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좋습니다. 자,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